네, 안녕하세요. 경영지도사 2차 마케팅 관리론 강의를 진행하게 된 오수영 노무사라고 합니다. 저희가 바로 진도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 공부 방법이 상이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1차 시험의 경우에는 저희가 객관식 문제다 보니까 미시적인 부분을 암기를 해서 어떤 게 틀리고 어떤 게 맞는 것인지를 찍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빈 종이에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스스로 써내려가는 시험이다 보니까 공부하는 방식이 1차랑 똑같이 공부하시면 공부하는 내용이 너무 많고 그리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수험 시작 전에 인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방향을 저희들끼리 약속을 잡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부 방향을 보시면요. 지루해지거나 루즈해지지 않도록 유의를 해달라라고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아무래도 인터넷 강의의 특성상 혼자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원에서 같이 듣는 경우에 비해서 조금 지루해지거나 이 강의 자체를 좀 배속으로 빨리 듣게 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강의를 듣는 동안에는 내가 이 강의를 잘 이해하고 흡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약간 착각이 들 수가 있지만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뭔가 남는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강의 속도를 너무 빠르게 듣지 마시고요. 좀 정속보다 조금 빠르게, 많이 빠르게 돌린다라고 하면 한 1.5배속, 2배속까지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1.5배속을 넘지 않게 좀 강의 속도를 조절을 하면서 그 강의 시간에 맞추어서 나도 같이 생각하면서 이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을 함께 암기하면서 지나가는 시간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강의 듣는 시간은 사실 공부하는 시간이 안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강의를 들을 때에는 마치 이해를 하는 것 같지만 이 소리를 그냥 놓는 그런 효과밖에 될 수 없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책에는 그 밑줄이 다 그어져 있는데 강의가 끝나면 남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는 내가 강의를 들을 때 구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들끼리 공부를 할 때는요, 능동적으로 조금 더 이 부분이 능동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생각하는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희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인데요. 실력이 저희 같이 듣는 모든 분들의 실력이 상향 평준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저희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진도를 빼는데 급급하지 않고 실제로 내가 시험을 봤을 때 고득점이 나올 수 있도록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그 양을 줄여서 정리를 드릴 건데요. 저희가 보는 시험은요. 채점자가 존재하는 사실상 스킬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렇게나 많이 공부했다라고 해서 좋은 점수를 받는 시험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내가 낸 서면, 이 빈 종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직접 쓴 내용이 채점을 받는 시험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독성이나 그리고 그 분량이나 글씨체 이런 것들도 하나의 시험 채점 요소로서 인지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나 미시적인 것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떤 말이냐? 자, 저희가 이 두꺼운 책을 한 번 보고 시험 볼 게 아니고 여러 번 다 회독을 하고 어떤 내용이 나와도 내가 대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만든 다음에 시험장에 가셔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 막 당장 그 의욕이 앞선 나머지 지금 보고 있는 글씨를 모두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당장 벼락치기용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인 그 논술 시험에서는 이러한 공부 방식이 전혀 효과를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암기가 기본적인 베이스는 맞는데요. 이 암기를 풀어내는 논리력,
이 논리력을 저희가 채점받는 시험이다 보니까 2차 시험은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한 내용을 정말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빈 종이에 계속 써보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라고 반복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이야기를 드릴 부분이요. 저희가 지금 처음 이론 정리를 하는 첫 강의이자 그리고 그 문제풀이 심화 과정이 아니라 기본 이론 강의이기 때문에 지금 기본 이론 강의를 들으실 때 내가 목적해야 되는 그 목표치를 너무 과도하게 많이 잡지 마시라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자, 시험 범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했을 때요. 가끔씩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을 다 이렇게 고르게 소화를 해주셔야 어떤 문제가 툭툭 나와도 이 부분을 쓸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공부하지 않으시고 특정 파트만 이렇게 깊게 파서 공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저희가 기출문제 앞부분 보시면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출문제만 달달 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게 응용되거나 변형되면 전혀 풀어내질 못하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2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빠른 합격이 가장 목표를 두고 전 범위를 빠짐없이 내가 다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양을 줄여서 공부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목표치를 전체 100%를 다 알겠다라기보다는요. 이 전체 범위 중에 60% 내지 70%를 고르게 알고 내가 이거를 이해를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저희 강의 목표는 크게 말씀드리면 3회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제가 강의를 드릴 때요. 아까 첫 시간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강의를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듣지 마시고 같이 생각하면서 그리고 너무 빠른 배속으로 듣다 보면 사실 생각할 여유 없이 소리만을 듣게 되는데 그런 강의 시간을 이제 보내는 것을 좀 저는 지양을 하는 관점을 갖고 있는데요. 강의를 듣는 도중에도 내가 이 강의 듣는 시간이 공부 시간으로 잡힐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하면서 연상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복습이죠. 사실 이 복습은요, 제가 함께 해드릴 수 없는 순전히 수험자, 학습자 고유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차가 많이 발생하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같은 강사, 그리고 그 강사가 제시한 똑같은 강의 자료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수강생마다 점수 편차가 생기는 이유는 이 복습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이 아주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복습을 하는데요. 누적제라고 써놨습니다. 누적제. 누적제가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가 1강, 그리고 2강, 3강 계속 이제 강의 수는 쌓여갈 겁니다. 쭉쭉쭉 가는데요. 이 여러 강을 듣다 보면요. 내가 1강 들을 때는 의욕도 많고 그리고 집중력도 아주 좋을 때죠. 지금 가장 이 시험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결제를 하고 딱 첫 강의를 들으시는 지금 이 시간 동안에는 아주 집중력이 좋으신데 이게 5강, 6강 정도 가면요. 점점 그 의욕이 조금씩 하락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자, 이때 배웠던 내용이 5강, 6강 때까지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사실 3, 4강만 지나도 1강에서 배웠던 내용이 가물가물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방지하고자 보시면 1강 때 배웠던 내용, 2강 때 배웠던 내용, 3강 때 배웠던 내용, 4강 때 배웠던 내용 이렇게 즉 5강 정도 공부를 하실 때는요. 지금 1강부터 4강까지 공부했던 그 내용이 회독이 슥 1회독이 되어야 계속 잔상이 남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말이 쉽지 어떻게 하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가능합니다. 가능한 이유는요. 수업 전에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전에 1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중요한 키워드나 중요한 개념을 제가 복습 시험이라고 해서 복습 시험 노트를 별도로 올려드릴 건데요. 거기다 별도로 한번 강의를 재생하시기 전에 한번 빈 종이에다만 써보시고요. 그 내용을 같이 리뷰를 할 때 내가 잘 썼는지 스스로 체킹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래서요. 수업적 복습 시험을 꼭 봐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수업 전 복습 시험을 보려고 하면 이 부분을 공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매 수업마다 1강이 끝나면 하나, 2강이 끝나면 3강에 2강 거가 올라올 거니까요. 3강이 끝나면 4강 첫 시간에 하나, 이런 식으로 복습 시험 노트가 계속 또 쌓일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가 정리한 이 복습 시험 노트를 이렇게 스캐닝하는 방식으로 계속 쌓아가면서 복습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렇게 지금 두꺼운 책을 들고 다니면서 사실 공부하기가 어렵고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내가 다 소화할 수도 없습니다. 그중에 내가 정말 답안지에 써야 될 내용, 좀 압축적인 그런 엑기스적인 내용은요. 따로 내가 가필이나 아니면 메모 정리를 해가지고 계속 들고 다니면서 암기하시는 별도의 나만의 노트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노트를 혼자 만들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복습시험 노트로 제공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계속 정리를 하시면서 복습할 때 이렇게 다회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빠른 복습에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사실 자, 강의를 처음 들으실 때 1회독이 되고요. 이 강의의 내용을 그 다음 강의를 듣기 전에 복습이 한 번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강의 시간에 제가 이 복습 시험 보신 내용을 리뷰를 드리면서 한 번 더 복습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강의를 계속 돌리는 이 실시간으로 3회독을 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수회독의 그 복습을 시키는 이유는요. 이렇게 빠르게 많이 반복을 해야 이후에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더라도 잔상이 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회독 이상 복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복습시험 그리고 복습시험에 대한 리뷰,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나머지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은 직접 채워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빠르게 합격하고 이 시험을 종료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 자체를 장기로 끌어가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게 합격하고 이 수험 생활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짧은 기간 동안 밀도 있게 공부를 하셔야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고 진득한 사람이 시험에 빨리 합격합니다. 머리가 좋다라고 해서 시험에 빨리 합격하지 않고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단기적인 벼락치기에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으나 저희 같은 좀 이렇게 많은 양을, 방대한 양을 봐야 되는 시험은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충분하게 있는 경우에만 합격에 유리하기 때문에 반복 학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또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실제로 내가 소화한 대로 써주시는 것. 자, 여기서 복습 시험을 볼 때요. 복습 시험을 볼 때 책에 있는 글씨를 그대로 현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책에 있는 내용을 내가 이해하고 책을 덮고 내가 인지한 대로 설명해 가는 겁니다. 이게 조금 처음에는 이 설명이 조금 뭔가 전문적이지 않은 그런 언어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행동을 많이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는 쓰는 그 어투가 정제가 되어서 결국 교과서에서 표현하는 표현으로 닮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소화한 그 언어대로 이미지화를 시켜주시고요. 이거를 나중에 공부가 많이 반복됐을 때 책에 있는 용어로 조금 더 정교화시키는 작업을 병행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지금 마케팅 관리론 이 부분도 기본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본서로 진행하지 않고 수험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수험서랑 기본서의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험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딱 시험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다 보니까 요약 정리가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요약 정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은요, 분량이 기본서에 비해서 확 줄여놨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는 훨씬 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본서만큼 설명이나 사례가 풍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서로 수업하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기본서에서 유의미하게 괜찮다라고 하는 사례나 용어들은 별도로 발췌해서 수업 시간 내에서 설명드리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이 책에다가 단권화를 시켜주시면 사실 수험서를 보면서도 기본서를 한 번 이상 읽는 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제가 강의 시간에 그런 작업은 좀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의를 듣는 목적은요, 사실 책만 있으면 독학도 가능한데 강의를 굳이 듣는 이유는 내 수험의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제가 옆에서 적극적으로 조력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는 2차 강의잖아요. 2차 시험 강의. 그렇기 때문에 2차 시험장에서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를 항상 연상하고 시뮬레이션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두꺼운 책을 전체를 다 봤다고 해서 그냥 안도하거나 와, 나 이만큼 공부 많이 했다 라고 하면서 기뻐할 게 아니고요. 이만큼 두꺼운 책을 봤는데 내가 쓸 수 있는 내용은 어디까지지? 여기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책을 10권을 봐도 쓰지 못하면 한 권도 안 읽은 효과랑 거의 똑같습니다. 이 시험은 냉정하기 때문에 결국에 내가 쓴 이 언어로 직접적인 채점을 받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요. 내가 쓸 내용, 분량이 뭐가 들어갈지, 특히나 내용이 뭐가 들어갈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글씨체 사실 시험 합격에 큰 당락을 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글씨체도요, 어느 정도 그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노무사 시험을 볼 때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아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 많은 내용을 제한된 시간 안에 빠르게 쏟아내느라 글씨체가 거의 날아가는 상태로 막 이렇게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실제 시험에서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고, 제가 이 시험의 패인을 분석해 본 결과 사실 사람이 채점하는 거다 보니까 이 글씨체나 이런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다 채점 영역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 다음 해 볼 때에는 제가 쓸 수 있는 분량이 120이라고 하면 그 중에 40%는 날리고요. 80 정도를 제한 시간 안에 꾹꾹 눌러 담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당연히 글씨체에 신경 쓰는 거는 당연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오히려 전년도 시험보다 훨씬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글씨체 자체가 글씨를 잘 쓴다고 무조건 합격하는 건 아닌데요. 자, 똑같은 내용 그리고 유사한 내용을 쓸 때 글씨를 잘 쓰거나 아니면 좀 내가 성의 있게 쓴 노력을 이 답안지에 보여주면요, 그것이 어느 정도에는 점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2차 시험을 볼 때 항상 나의 글씨체나 이런 어떤 답안을 구성할 때에도 혹시라도 모형을 그리고 싶을 때에도요, 막 연필로 대충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를 대고 똑바로 그려서 답안지에 현출하는 것이 훨씬 답안 이미지, 그리고 답안 이미지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답안의 점수에도 직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글씨나 분량을 늘 조절을 해서 작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9번 이 부분은 저희가
이론 강의가 다 종결이 되고 나중에 시험 문제풀이를 연습을 해볼 때 그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고민해 주시면 좋고요. 지금은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습하는 요 누적제가 밀리지 않고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크게 학습 방법을 지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정리를 해보면, 크게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책을 보시죠. 저희가 강의를 드릴 때 책을 보면서 같이 강의를 드리는데요. 이 책을 보고 내가 처음엔 한번 소화를 시키고요. 강의가 끝난 다음에 책을 닫고 오늘 배웠던 것을 한번 연상해 보는 겁니다. 자, 연상을 해보고 내가 1시간 또는 이 2시간, 3시간, 뭐 지금 한 회차 한 번 앉아가지고 들었던 이 시간 동안에 내가 배웠던 내용을 스스로 소화하고 연상하고 있는지를 한번 빈 종이에 써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빈 종이에 썼던 그 내용이 정리되고 압축되어서 이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요. 저희가 시험을 못 볼 수가 없는 실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 시험을, 2차 시험을 어려워하시는 이유가요. 여기서 끝납니다. 모든 학습이 책을 보고 강의를 듣는 데서 끝나고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거나 내가 직접적으로 책을 닫고 써보는 이런 반복된 연습을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 사실 귀찮은 작업이거든요. 이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들고 다닐 수 있는 노트로 정리되거나 압축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시험 직전까지 이만한 두꺼운 책을 계속 들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책을 보는 것은 당연하고 이건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혼자 연상해보고 떠올리면서 이거를 직접 내가 종이에 써서 채점 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이 정리가 된다. 이 정리되는 방식은 그때 말씀드렸듯이 복습 시험. 복습 시험 통해서 계속 쌓아갈 건데요. 사실 정리를 해보시면 알겠듯이 책에는 이만큼 써 있는 내용도 내가 내 언어로 요약해서 작성을 하면요. 그거의 10분의 1로 줄일 수가 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줄여진 상태의 그 서브노트, 어떻게 보면 요약 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시험 직전에 막 회독을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요. 모든 범위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범위. 자, 저희가 시험 문제가 100개 중에 70개 맞으면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고요. 시험 문제가 많아야 6문제 나옵니다. 6문제. 이 6문제 중에 2-3문제 모르면 사실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 6문제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데 물어보는 건 다 쓸 수가 있어야 돼요. 대신 이 다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책이랑 똑같이 써야지만 합격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적어도 내가 이 이론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종이에다가 보여주시면 됩니다. 현출을 보여주시면 합격점 이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 점수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합격 기준이 평균 60점 넘는 거죠. 자, 저희가 지금 강의를 드릴게 마케팅 관리론이죠. 마케팅 관리론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마케팅 관리론이고 소비자 행동론, 시장 조사론 이렇게 있는데요. 각각의 내용이 평균 60점 또는 이 세 가지 과목이 일부 어떤 과목은 평균 60점이 되지 않더라도 세 과목의 합산이 60점이 되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인데 사실 어떤 과목에서 내가 60점이 넘고 60점이 안 될지 예단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고르게 거의 60점 이상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중에 내가 메인으로 삼고 있는 전략 과목이 한 과목 정도 있으면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실수하시는 부분이요.
어떤 특정 과목만 메인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한두 과목을 그냥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안정적으로 합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평균 60점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저희가 만족시키려고 하면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 전반을 보고 어떤 내용을 툭 물어봐도 그 내용의 설명을 100% 중에 한 60%, 70% 정도 선에서 내가 말로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빠르게 계속 회독을 하면서 내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체크를 해가는 그런 방식을 저희가 계속 공부를 할 때도 유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요. 정말 이렇게 우왕좌왕하시면 안 되고요. 차분하게 앉아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깜지를 만들어서 반복해서 암기를 하거나 이런 것은 1차 시험에서는 문제은행식으로 먹힐 수가 있으나 저희 2차 시험, 서술형 시험에서는 이런 방식이 실제로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분석한 다음에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하지만 이 당연한 얘기를 실제 시험장 가면 당연하지 않게 행동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단어가 몇 개 있는데 그 단어가 아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사실 그 단어를 활용해서 물어보는 것은 B였는데 그 단어의 내용은 A다 라고 해서 A 내용을 쭉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썼을 때는 뿌듯하게 다 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점수는 매우 저조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작성하는 거 매우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차분하게 문제를 읽고요.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그대로를 작성하셔야지 점수랑 연결이 됩니다. 저희가 점수 배점표나 점수를 부여하는 기준에 입각해서 채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단순히 어떤 내용을 양채우기식으로 많이 썼다고 해서 점수가 들어가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바꾸서 문제에서 필요한 사항만 발췌해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요.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1시간 동안 나갈 수 있는 대략적인 페이지를 미리 쭉 한번 보시면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구나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이유는요. 이런 내용을 내가 계속 전반적인 그 큰 주제를 눈에 담기 위해서인데요. 수험생들 중에서는 눈에 바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는데 자, 그렇게 미리미리 훑어보아야 복습할 때도 그 단어들이 계속 기억에 납니다. 그래서 복습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하고 이렇게 되면 적을 내용을 쉽게 연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그 사전 작업 없이 그냥 책을 계속 밑줄 치면서 공부를 하면요. 책을 읽다가 지칩니다. 어떤 내용이 중요하고 어떤 내용이 중요하지 않는지도 파악되지가 않고 그냥 그 부분만 기계적으로 밑줄을 그어가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어떤 주제가 나오는지 눈으로 한번 훑어봐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 복습시험이라는 단어를 한 10번 이상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빈 종이에 스스로 한번 써보는 거, 이게 중요한데요. 복습시험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올려드린 그 복습시험 노트에다가 직접 프린트 하셔서 적어보셔도 되고요. 요즘에는 직접적으로 프린트를 안 하고 아이패드나 이렇게 패드를 따로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PDF로 올려서 거기다가 이제 메모를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편한 방식으로 이렇게 자료를 활용하셔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를 내 용어로 팍 치면 팍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정리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요. 좀 두문자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만약에 문제에서 무언가를 물어봤을 때 내가
뭔가 본 것 같은데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제한 시간이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그 제한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이 문제가 물어보는 이 여러 가지를 팍팍팍 생각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저희가 2, 2는 4, 2, 3은 6 이렇게 나올 수 있듯이 두 문자를 별도로 따서 암기를 컴팩트하게 해주셔야 빠르게 현출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문제에서 묻는 내용을 반드시 서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의 구성 요소를 써라 라고 했는데요. 구성 요소가 3개인데 2개만 쓰면요. 이거는 100% 감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빠짐없이 써야 되는 것은 100%다 묶어서 암기를 해주시고요. 그 묶어서 암기를 하는 방식에는 두 문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거는요. 어떤 문장을 현출할 때 내가 이해한 대로 현출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내가 이해한 대로 현출하지 않고 계속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려고 노력하시다 보면 이 내용이 학습도 안 되고 암기도 잘 안 되거든요. 강박같이 이제 그대로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을 가지실 필요가 없고요. 특히나 경영학은 다른 법학에 비해서 조금 더 유연한 학문이기 때문에 꼭 내가 보고 있는 책에서 말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쓰지 않아도 점수에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인 거시적인 골자가 맞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내가 이해한 대로 서술해 주셔도 충분히 득점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서술, 논술 시험이다 보니까 이제 번호를 찍는 게 아니고 뭐뭐이다, 뭐뭐이다 이렇게 쓸 건데요. 자, 그런 내용을 쓸 때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주장이나 이것은 이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주 위험한 접근입니다. 자, 경영학은 상황론적 관점을 전제하고 있는데요. 특정 상황에서는 이게 맞을 수가 있지만 그 특정 상황이 아닐 때에는 이 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두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저희가 서술을 할 때 뭐뭐라고 볼 수 있다 또는 뭐뭐라고 설명할 수 있다. 뭐뭐라고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단정적인 어투가 아니라 좀 추상적인 어투로 어미를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논술에서 30점 문제 기준으로 보면요. 30점은 5페이지 정도가 이제 나오도록 써주셔야 되는데요. 서론, 본론, 결론 중에 가장 메인이 되는 부분은 인트로, 아우트로가 아니라 이 문제에서 중심적으로 묻고 있는 본론 부분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2차 시험 채점을 노무사 시험도 그렇고요. 채점을 하다 보면 앞부분하고 뒷부분에 힘을 너무 많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은 본론, 결론 이 부분에 내가 알고 있는 걸 더 많이 이제 드러내주고 싶은 마음으로 써주신 나머지 본론의 분량보다 결론의 분량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메인으로 물어보는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해서 이 수험생이 양을 채우려고 뒷부분을 늘렸었구나 라고 하는 오해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힘을 주셔야 될 부분은요. 본론이고 서론하고 결론은 힘을 조금만 빼주셔야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약수령 같은 경우에는요. 10점짜리 문제 기준으로 한 장 반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구성하면 되는데요. 이 구성하는 방식은 저희가 문제풀이를 할 때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를 드릴 게 문제가 6문제가 나왔는데 그중에 내가 3번 문제가 가장 자신 있고 1번 문제가 조금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3번 문제부터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답안지의 인상을 매우 해치는 행동인데요. 내가 이미 1번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 드러내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고요. 자신 없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최대한 문제 순서대로 맞춰서 그리고 문제가 요청하는 그 분량에 맞춰서 저희가 구성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꼭 6문제 다 완벽하게 쓰지 않더라도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요. 내가 쓸 수 있는 최선의 그 영글이라고 하죠. 요즘에 영글로
내가 알고 있는 기억나는 그런 정보를 최대한 조합해서 문제가 물어보는 순서대로 그리고 문제가 제시하는 내용을 꼼꼼히 분석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좀 전반적인 공부 방법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많이 이야기를 길게 드렸지만 요약하면 복습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이 복습한 내용을 요약해서 나만의 정리 노트를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답안의 스킬적인 부분은요. 제가 계속 연습하면서 강의를 드리면서 조금 더 보강을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딱 두 가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시간부터 나갈 진도 부분부터는 같이 조금 더 집중해서 강의에 몰입해서 또 같이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요. 이 강에서는 이제 마케팅 이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